안녕하세요. 저는 55세 남자입니다. 불과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까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자 속을 앓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시간 끄는 것도 서로가 힘들다는 판단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네요. 현재 어느 방향으로도 치우쳐지지 않고 딱 중간에 서 있는 마음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셔서 조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나쁜 놈인지 아닌지 이젠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혼란스러워 괴로운 상태입니다. 처음 아내를 만나게 됐던 건 봉사활동 때였어요. 연로하신 분들 중에서 몸이 불편해 제때 식사를 하지 못하시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이 되다 보니 점심을 배달해주는 자원봉사 활동에 몇 번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몇 번 마주쳤었는데 서로 인사를 주고받다가 공통된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누가 봐도 정말 착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언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잘 따랐어요. 저 또한 호감 가는 상대였고 지속적인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언제부터인가 봉사활동을 하러 나가는 게 아닌 그 사람 얼굴을 보려고 나가게 되어 버렸네요. 그만큼 저에겐 특별하게 다가온 여자였고 서로 좋은 만남을 가져보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도 그렇고 저도 배우자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봉사활동이 끝나고 개인적으로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하고 싶은 마음에 물어보게 되었는데 그동안 저에 대한 감정이 나쁘지 않았는지 데이트 신청을 받아들여 주었네요. 봉사활동했던 근처에 분위기 좋고 괜찮은 음식점 몇 군데 알고 있어서 그 사람과 어울릴 만한 곳을 선택했어요. 그렇게 만족할 만한 데이트를 즐기면서 서로에 대해 조심스럽게 알아갔고 그날 이후 몇 번 더 만남을 가진 이후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어요. 서로 나이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었는데 그 사람은 나이 50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남자와 정식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결혼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며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결혼하자는 말에 당황스러워 했었죠. 처음에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나이 50이 될 때까지 남자 한 명 만나본 적 없다는 사람은 제 주위에는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제가 첫 남자라는 사실에 기분은 좋더라고요. 저도 연애는 했었지만 결혼을 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늦은 만큼 서두르고 싶었고 그 사람은 처음 받아보는 프로포즈에 감동을 받았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건넨 약혼 반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물 흐르는 듯 자연스럽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과 저녁 식사를 끝내고 카페에서 커피 한잔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던 도중 저에게 이상한 말을 건네왔습니다.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재성 씨는 날 많이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럼 무슨 잘못을 해도 전부 다 용서를 해줄 수 있다는 거야? 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지? 나한테 말 못할 잘못이라도 한 거야? 용서라는 것도 내가 생각하는 기준선에 넘어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용서해 주겠지만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라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뭔데 그래? 아, 그렇구나. 그냥 한번 물어봤어.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지금처럼 행복만 올 수는 없잖아. 분명히 서로가 생각하고 있는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마찰도 생길 거 아니야. 누가 더 많이 이해해주냐가 중요하겠지만
재상 씨는 어느 선까지인지 궁금했었어. 그러면 내가 잘못을 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을 때 한 번은 봐줄 수 있는 거야? 무섭게 왜 그래? 나한테 뭐 잘못했어? 질문이 너무 광범위하잖아. 당신이 나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는다면 다른 건 거의 다 용서가 되지 않을까? 부부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사소한 문제라도 무조건 나와 관련된 일이면 말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결혼 생활하는데도 큰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그 사람은 알 수 없는 질문들을 했었지만 어디까지나 제가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물어본 거라고 웃으면서 상황을 넘겼어요. 저도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건 아니라서 그때 당시 그냥 넘어갔었고 그 말에 엄청난 충격 진실이 숨어 있을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확실하게 짚고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아봤어야 했는데 단순하게 제 사랑을 시험하는 거라는 말에 웃으면서 넘어갔던 게 큰 잘못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고 결혼식까지 순조롭게 올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기 전부터 마무리되지 않은 문제점이 하나 있었고 처음으로 아내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언성을 높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자신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눈물을 쏟아내었네요. 갑자기 신혼여행을 가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오늘 아니면 시간을 내기 힘든 거 당신도 잘 알잖아. 여행 가는 거 당신도 원하고 있었던 건데 갑자기 말을 바꾸면 나도 당황스럽지. 내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줘야 하지 않겠어? 내가 하는 일이 바쁘다는 거 당신도 잘 알고 있잖아. 그리고 앞으로 몇 달 동안 봉사활동 계획 빽빽하게 잡혀있는 거 알지? 지금 일손도 모자라는데 결혼했다고 어려운 사람들 놔두고 나 혼자 분위기 즐기면 내 마음이 편하겠어? 나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여행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며칠 전부터 우리 엄마 몸도 안 좋아지셔서 병원 다니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분위기로 나조차고 떠나겠어? 어느 정도 숨 좀 돌릴 수 있을 때 마음 편히 여행 가면 좋지. 그동안 당신이 원하는 거 다 들어줬는데 이번만큼은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어. 솔직히 내 입장도 생각해줘야지. 신혼여행도 때가 있는 거고 그거 잠깐 4박 5일 다녀오면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인원 내가 봤을 때 전혀 적지 않아. 나도 시간만 되면 당신이랑 함께하고 있잖아. 그런데 일손이 남아서 놀 때도 있다고. 내 말은 우리가 없어도 4박 5일 정도야 크게 문제되는 일은 없다는 거야. 그리고 장모님 몸살 나신 거 장인어른이 옆에서 잘 보살펴드리고 계시잖아. 병원 다녀오신 거 약타러 몇 번 다니신 건데 너무 상황을 크게 만드는 것 같아. 생각을 해봐. 장모님이 몸이 안 좋으신 이유 때문에 신혼여행 가지 못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시겠어. 뭐든지 때를 놓치면 나중엔 뒤늦은 후회만 뒤따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서둘러 신혼여행 다녀오자. 잘 놀고 귀국한 다음 또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당신이 지금은 갑자기 바뀌어버린 상황들 때문에 적응을 못하는 것뿐이야. 아내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지만 문제는 제 말을 들어주려 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계획대로 움직여야만 직성이 풀렸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줄 수 없는 건 아니었어요. 전부 다 들어줄 수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계획 변경은 저희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얽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문제도 아닌 일들로 가지 않겠다는 아내의 말은 솔직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 장모님께 전화를 걸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를 털어놓게 되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모님도 저와 같은 마음이시죠? 제가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너무 답답하네요. 갑자기 내가 몸살이 나서 괜한 걱정을 준 것 같아 미안하네. 당연히 나 신경 쓰지 말고 다녀와야지. 자네랑 전화 끊고 경순이에게 전화 걸어볼 테니 기분 풀고 신혼여행 계획 그대로 진행하게나. 자네 마음 장모인 내가 알아줘야지. 장모님은 저에게 계속해서 미안하다면서 신혼여행 다녀오라고 얘기하셨지만 저는 불만을 털어놓은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여쭤본 거였어요. 저는 당연히 아내가 신혼여행 끝나자마자 바로 출발할 줄 알고 있다가 가지 않겠다는 아내의 말에 당일 환불은 할 수가 없게 되자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제가 봤을 때 큰일도 아닌데 눈물까지 흘리면서 고집을 부리니 너무 어이가 없었고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결국 답답한 마음에 거실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내를 놔두고 방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아내는 방문을 두드리며 계속 미안하다고 얘기했지만 제 마음은 쉽게 풀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고 저를 부르길래 방문을 열고 전화를 건네받는 순간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신혼여행지에 도착한 줄 알고 전화를 하셨는데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들어서 화가 잔뜩 나셔서 귀가 따가울 정도로 소리를 지르셨고 당장 저희 집으로 달려오겠다는 말에 진정시켜드리느라 혼쭐이 났네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아직까지 출발을 하지 않았다면 예약했던 비행기를 놓쳤다는 거잖아. 그럼 하와이에 예약해두었던 것들 전부 취소가 되는 거니? 걔는 어쩜 그리 생각 없이 행동하는 거야? 그런 건 미리미리 얘기를 해서 서로 조율했어야지. 결혼식 끝나고 서둘러 신혼여행 가야 되는 날에 이런 사태를 만들어? 어떻게 결혼식 하자마자 이런 일이 다 있니? 걔랑 괜히 결혼한 거 아니야? 나이 50 먹는 동안 남자 하나 만나본 적 없다는 것부터 의심스럽더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나 보네. 아직 서류에 혼인신고 도장 안 찍었지? 너희들 당장 내려올래? 아니면 내가 갈까? 둘 중 하나 선택해라. 내가 이 나이 먹고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야? 머리채 잡히고 싶지 않으면 지금 바로 짐 챙겨서 비행기 타거라. 엄마는 분명히 얘기했어. 며느리한테 똑똑히 전해라. 알겠니? 돈이 얼만데 가지 않겠다는 말이 나와? 어머니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는지 마지막 기회라며 서둘러 비행기 표 끊고 하와이로 출발하라고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한숨을 쉬며 아내를 바라보았고 어떻게 할 거냐고 재차 물어보면서 다시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이렇게까지 가지 않으려는 게 저에게 말하지 못한 다른 것들이 있는 건 아니냐고 솔직하게 말해달라며 아내의 손을 잡았지만 다른 이유는 없다면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여 아내를 바라보며 침착하게 분위기를 이끌었고 오랜 설득 끝에 저희는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미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상태에서 의욕도 떨어졌지만 그래도 이왕 출발하는 거 좋게 다녀오자며 아내에게 웃음을 보였고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던 아내도 애써 침착한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았네요. 저희는 그렇게 하와이에 있는 허니문 리조트에 겨우 들어갈 수 있었고
밀린 일정들은 날짜를 조정해서 추가로 금액이 들어도 후회하고 싶지 않은 여행을 만들기 위해 예정된 일정들을 소화했어요. 그래도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면서 어느 정도 기분을 가라앉혔는지 다시 밝아진 모습에 저 또한 기분이 좋아졌고, 어머니께서도 저희가 도착하고 나서 그제서야 침착감을 유지하셨습니다. 그렇게 별 문제 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틀째 저녁이 되던 날 잠시 바람 좀 쐬고 오겠다며 혼자 나가려 하길래 같이 나가주려 했지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리조트 한 바퀴만 돌고 오겠다는 말에 그날 분위기에 취해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지 아내를 혼자 보내게 되었고, 잠시 침대에 누워 쉬려고 했던 게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침 햇살에 눈이 부셔 잠에서 깼는데 옆자리에 아내가 없길래 몇 번이나 불렀지만 대답이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를 걸려는 그때 아내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네요. 어디 갔다 온 거야? 나는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언제 잠들었는지도 몰랐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숨을 헐떡거려? 아, 그게 잠깐 아침 운동 다녀왔지. 여기까지 왔는데 잠만 잘 순 없잖아. 나라도 구경해야지. 배고프지 않아? 오늘 일정도 꽉 차 있잖아. 서둘러야지. 가이드 만나기까지 아직 2시간 정도 남았으니까 아침 먹으러 가면 되겠다. 신혼여행 오기 전에 걱정했던 아내의 얼굴과 다르게 여행을 온 이후부터의 모습은 상당히 밝아졌고, 저도 덩달아 출발 전에 있었던 안 좋은 기억들은 전부 잊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최선을 다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도중 모든 일정을 끝내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는 말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볼 일이 급한지 빠른 걸음으로 화장실로 향하길래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시야에서 사라질 때쯤 갑자기 방향을 틀어 화장실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예상하지 못한 아내의 행동에 무슨 일인가 싶어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를 뒤따르게 되었고, 어디를 급하게 가고 있길래 거리를 둔 채 따라가는데 아내가 코너로 꺾어 들어가는 순간 어디로 갔는지 제가 코너에 도착했을 때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없어진 아내의 돌발 행동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한참 동안 아내가 사라졌던 코너에 멈춰 있는데 잠시 뒤 객실의 문이 열리면서 아내가 걸어 나오길래 너무 놀라 급하게 몸을 숨겨 상황을 지켜보게 되었네요. 그리고 아내는 허겁지겁 뛰어서 다시 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와이에 신혼여행 와서 저에게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며 거짓말을 하고 다른 객실에 들어갔다가 나온 아내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어요. 아내가 들어갔던 객실 번호를 기억한 뒤 저도 화장실에서 나오는 척 연기를 하며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화장실 갔다가 들어오니까 자리에 없어서 놔두고 간 줄 알고 한참 동안 두리번거렸잖아. 아, 당신 화장실 가겠다고 했을 때 나도 갑자기 볼 일이 급해서 갔다 왔지. 그런데 어디 불편해? 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려?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거야? 숨소리도 거칠고. 화장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안색도 안 좋은데 피곤하면 들어가서 쉴까? 그래, 그게 좋을 것 같아. 하루 종일 일정 소화하느라 체력을 많이 소모했는지 지금 좀 힘들긴 하네. 피곤한지 눈이 풀려버린 아내는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어디까지 저에게 말 못할 행동을 보이려는 건지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객실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며 시간을 보냈지만 아내의 이상한 행동을 보게 된 이후 저는 아내에게 시선을 떼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소한 것 하나까지 전부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내는 많이 피곤하다며 먼저 자리에 눕길래 저도 옆자리에 누워 눈을 붙였지만 정신은 멀쩡했어요. 분명히 제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아내가 움직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연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깊은 잠에 빠진 척 몸을 돌리자 아내는 저를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고 제 귀 속에서 객실 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에게 들키지 않게 뒤따라 갔어요. 예상했던 대로 아내가 사라졌던 코너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고 좀 더 빠른 걸음으로 그 뒤를 밟던 그 순간 저녁 식사 때 저 몰래 들어갔던 객실에 다시 들어가는 걸 두 눈으로 보게 되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때부터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객실로 들어간 이유는 뻔했죠. 저 말고 다른 남자가 원래 있었다던가 아니면 하와이에 와서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된 건지 여러 가지 상상들을 계속해서 떠올리며 제 분노는 점점 더 끌어오르게 되었습니다. 현장을 붙잡는 건 지금 바로 들이닥치면 알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한다면 확실한 증거를 제 손에 쥘 수 없을 것 같아 침착함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다시 저희가 머무는 객실로 돌아와 아내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 동이 틀 때까지 아내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객실 문이 다시 열렸고 숨을 헐떡이며 아내가 들어왔네요. 언제 일어난 거야? 나는 좀 전에 일어나서 리조트 한 바퀴 돌고 왔지. 새벽 공기가 너무 좋은 거 있지? 나 방금 일어났지. 눈을 뜰 때마다 당신이 사라지는 건 쉽게 적응이 되지 않네. 다음엔 같이 일어나서 운동 다녀오자. 같이? 뭐하러 그래? 당신은 잠이 많잖아. 나 혼자 다녀와도 충분하니까 그냥 객실에서 푹 쉬는 게 좋지. 나는 혼자 운동하는 게 좋거든.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할 수 있고. 이제 우리 하루 남았나?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배고프니까 아침 먹으러 가야 되겠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자유시간이잖아. 편하게 돌아다니면서 놀면 되겠다. 아내는 갑자기 자유시간인 걸 강조하면서 개인적인 시간을 저에게 은근슬쩍 원하는 듯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냐고 물어보니 이리저리 다니면서 쇼핑하고 싶다고 기대하길래 허락해 주었고 그날 아내는 아침 식사를 끝낸 뒤 시내에서 쇼핑을 하고 오겠다며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같이 가자는 말에도 혼자 쇼핑하는 거 좋아한다며 선물 사가지고 오겠다는 말을 하길래 근처 선착장에서 낚시하고 있을 테니 볼일 끝나면 그쪽으로 오면 된다고 저도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뭐에 쫓기는 것 마냥 제가 한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밖으로 나갔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밝혀지게 될 일이 무엇이든 벌써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희는 갈라설 수밖에 없었어요. 신혼여행 전부터 가지 않겠다며 눈물까지 흘리던 아내가 신혼여행 와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숨기고 있으니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었고 자리에서 일어나 먼저 나가는 순간 저희는 남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객실로 들어와 짐을 챙겨놓고 아내가 시내가 아닌 객실에 들어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신혼여행 와서 많은 사진을 찍었던 카메라를 손에 들고
객실 앞에 기다리고 있으려 하는데 갑자기 저희 객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 순간 너무 놀라 저도 모르게 빗살장에 들어가 몸을 숨겼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 때문에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하면서 불규칙적인 숨소리를 내쉬며 빗살장 틈 사이로 움직이는 아내를 지켜보던 그 순간 입이 쩍 벌어질 만한 충격 진실이 드러났고 말도 안 되는 사실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됐어? 신혼여행까지 따라오는 게 말이 되냐고. 나 여기까지 와서 살얼음판 걷는 느낌이라고. 내가 봤을 때 그이가 눈치챈 것 같아.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아. 왜 이런 생각 없는 행동을 해선 나를 곤란하게 만들어. 시간을 좀 주면 알아서 해결한다고 했잖아. 나도 그이랑 결혼할 줄 몰랐지. 내가 재상씨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면서 그래. 만나면서부터 계속 얘기해야지 했는데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 그런데 이런 상황을 알려주면 당연히 나를 만나주겠어? 그 사람 놓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당분간 엄마가 좀 신경 써달라는 거잖아. 굳이 여기까지 따라오는 건 너무했다고 생각되지 않아? 내가 이럴 때 너를 이용해야 이런 것도 와보는 거지. 혼자만 좋은 음식 먹고 놀면 마음이 편해? 그렇다고 신혼여행 가지 않겠다며 눈물까지 흘리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우리 다 합쳐서 얼마나 된다고? 동우, 진호, 현석, 승원이랑 나랑 너희 아빠는 가족도 아니니? 이럴 거면 왜 이런 사태를 만들어? 이게 내 잘못도 아니고 전부 다 네가 자초한 일이잖아. 애들 보는 거 쉬운 일도 아닌 거 잘 알면서. 경순이 너 박서방이랑 만나면서부터 애들 우리 집에 맡기면서 거의 돌볼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엄마 몸살 나서 그간 얼마나 힘들었어? 그럼 미안해서라도 하와이 데려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 그건 너희 엄마 말이 맞다. 박서방은 선착장 낚시하러 갔다며? 그럼 오늘 우리 하루 종일 함께 하는 거냐? 애들이 너 보고 싶다고 얼마나 칭얼거렸는데. 네가 와야 우리가 밖에서 뭘 할 거 아니야? 안 그럼 가이드라도 붙여주던지. 아빠, 엄마, 여기까지 와서 이러고 싶어요? 정말 너무하세요. 출국할 때 가이드 불러드릴 테니까 도움받아서 조심히 올라오세요. 저도 그 사람이랑 시간을 보내야 할 거 아니에요. 신혼여행 와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래서 내가 오지 않겠다고 했던 거라고요. 일단 애들 배고프다고 하니까 밥부터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근처에 있다가 걸리면 정말 끝이라고요. 저희 재정적으로 많이 힘든데 재상 씨는 능력도 좋아서 관계를 잘 유지해야 애들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고요.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의 충격적인 장면에 경악을 했지만 초등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아들이 넷이라는 건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장인 장모님과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는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에 숨어있던 빗살장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한참 동안 장 안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동안 아내의 수상한 행동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고 엄청난 사실을 숨기고 있던 점에 대해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부 다 카메라로 촬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증거물은 확실했어요. 아무리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애가 넷이나 된다는 걸 숨겼다는 건 너무했다 싶었죠. 장인 장모는 생각도 없으신지 애들을 빌미로 하와이까지 따라와서 아내를 정신적으로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아내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마음은 벌써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죠. 저를 만나고 있던 그날부터 진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참 동안 기다리니 아내가 객실 문을 열고 들어왔고 의자에 앉아있는 저를 보며 움찔거리더니 제 눈치를 살피면서 옆자리에 앉았네요. 여기 있었어? 선착장에 가봤는데 없어서 당황했잖아. 전화도 안 받고. 무슨 일 있었던 거야?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선착장에 가려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거든.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내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잖아. 할 말? 아, 나 혼자 시내 갔다 온 것 때문에 삐졌구나. 미안해. 그래도 이거 봐봐. 내가 선물 사왔어. 당신 거랑 아버님, 어머님 것도 전부 사놨지. 나 점수 좀 받을 것 같지? 이거 사는데 얼마나 신중히 고민했는데 화 많이 났구나? 미안해. 내가 지금 당신 혼자 시내 갔다 온 것 때문에 이러는 줄 알아? 이깟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정말 나한테 할 말 없냐고. 해야 될 말이 아직 남아있는데 왜 꺼내지 않고 있는 거야? 내 입으로 말을 해야 당신 입이 열리는 거야? 나를 어디까지 시험하려는 건데? 갑자기 당신 왜 그래? 나는 지금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기분 풀어. 나 잘하려고 노력 많이 하잖아. 정말 끝까지 말할 생각이 없는 거구나? 그래, 알았어. 당신 마음 충분히 전달받았으니까 내가 직접 얘기할게. 말하지 마. 듣기 싫다고.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 듣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하지 마. 우리 나가서 술이나 한잔 하자. 나는 당신 입으로 진실을 듣고 싶었어. 그런데 끝까지 밝히지 않으려는 당신의 행동이 나는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 여기 영상 보여? 나는 훨씬 전부터 알고 있었어. 그래서 당신이랑 끝내려고 짐을 챙기던 도중 갑자기 들어오면서 저기 빗살장에 숨게 되었고 모든 걸 지켜본 거야. 이런 증거물이 있는데도 끝까지 발뺌할 거야? 이제 좀 솔직해져 보라고. 결국 당신이랑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미안해. 끝까지 숨기고 싶었고 당신 입에서 진실이 나오지 않길 바랬어. 지금 나에게 주어진 행복을 끝내고 싶지 않았다고. 내 마음 진심이야. 당신을 너무 사랑하는데 나에게는 애들이 있어. 그것도 넷이나. 그런데 나는 저 아이들을 버리고 당신을 선택할 수가 없어. 하지만 당신도 보내고 싶지 않았다고. 이렇게 됐으니까 전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데 저 아이들 냈다. 전부 내 배 아파서 낳은 아이는 하나도 없어. 보육원에서 입양한 거야. 꽤 오래전부터 같이 살고 있었어. 그런데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이런 사실을 밝히는 게 너무 힘이 들더라고. 당신도 봉사활동 하고 있지만 지금의 상황은 받아들이기 힘들잖아. 그래, 당신은 능력도 좋잖아. 하지만 나는 그렇지 못해. 처음엔 정말 좋아서 애들 데려왔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더라고. 그런데 엄마 아빠는 저렇게 나오시고 힘들게 모아둔 돈들 전부 다 탕진했어. 그래도 효도한다 생각하고 한평생 해외여행 못 보내드렸으니까 애들도 봐주시면서 내 옆에 있게 해주겠다고 무리해서 쫓아오신 거야. 나도 자식인데 부모님 해외여행 보내드리고 싶지 않겠어? 내가 미리 말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당신이 나를 이해해주고 현실을 받아들여주면 안 될까? 우리 사랑하잖아.
나도 좋은 마음으로 아이들 입양했는데 당신도 나를 사랑하는 만큼 받아들여주면 안 돼? 당연히 아버님, 어머님께서 목덜미 잡고 쓰러지실 정도로 엄청난 일이고 당신이랑 끝내라고 하시겠지. 아직 혼인 서류에 도장도 안 찍었으니까 나랑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봐. 그 마음 진심이었잖아. 유전자 검사 서류 떼줄 수 있어. 보육원에서 입양한 서류도 전부 다 보여줄게. 지금까지 이런 사실을 숨겨서 정말 미안하지만 나도 이게 최선이었고 당신과 행복하고 싶었어. 전부 다 잡겠다는 건 내 욕심이겠지만 그만큼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앞으로 내가 잘할게. 그러니 받아주면 안 될까? 아내의 입으로 모든 진실을 듣게 된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거기에다가 아이들은 또 입양하라는 게 더 큰 충격이었죠. 분명 좋은 일이긴 하지만 저는 아이들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저희 부모님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누구 하나 쓰러질지도 모른다는 현실에 앞이 캄캄했습니다. 결국 그날 순식간에 몰려온 충격적인 일들 때문에 제대로 판단을 할 수가 없어 먼저 당일 비행기를 타고 올라올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게 되면 병원에 실려가실 것 같아 지금까지 숨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장을 찍지 않았으니 헤어진다고 해도 아무 문제 없지만 제가 나쁜 놈이 되고 있는 느낌이 계속 들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판단을 내려야 좋은 결정일까요? 제가 아내를 받아들이고 아이들까지 등에 업고 가야 잘하는 걸까요? 아니면 제 인생 살겠다고 아내가 입양했던 아이들을 봐놓고도 등 돌리는 게 잘하는 판단일까요? 제 마음이 독하지 않아서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제대로 된 생활도 할 수가 없어요. 아직 누구에게도 말 못한 고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결정은 제가 하겠지만 그렇다고 저 또한 마음 넓은 사람도 아니라서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제가 아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나눠서 아이들을 받아들이는 게 좋을지 아니면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고 신혼여행에서 모든 사실을 제 눈으로 보게 된 충격적인 사실들에 대해 분노를 가지고 등을 돌리는 게 맞을지 여러분들의 소중한 현실적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의 의견에 앞으로 제 인생이 달려있네요. 감사합니다.